요양원도 이제 신체 프로그램 해야 한다고요? 그룹은 어떻게 나누죠? 계획서 쓰는 게 막막해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요양원 평가에서 추가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신체 기능 프로그램입니다. 과거 평가 매뉴얼에는 신체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으나 2025년 평가부터는 신체 기능 프로그램 지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 대상이라면 신체 기능 프로그램 지표에 맞춰서 진행하고 기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권 팀장 콘텐츠를 보는 분이라면 아실 텐데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선 평가 지표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드리죠. 그래서 평가 지표를 먼저 천천히 읽어볼게요. 저는 평가 지표를 읽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습니다. 제가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평가 지표 31번 신체 기능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목으로 알 수 있는 건 어르신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라는 걸 제공해야 되나 봐요.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바로 아래에 보면은 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 유지 등을 위하여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목에서 읽었던 서비스는 어르신의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르신을 운동시켜 드리고 움직이게 해야 하는 서비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표의 취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아무래도 신체 상태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 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다음 평가 기준을 읽어볼게요. 평가 기준 1번. 수급자 상태에 맞는 신체 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연 한 해 이상 수립한다. 평가 방법은 기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계획, 연 한 해 이렇게 동그라미 칠게요. 계획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계획서를 연 한 해 이상 작성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프로그램 계획에는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 작성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모든 수급자를 그룹별로 분류하래요. 그럼 계획을 할 때 그룹을 나누기 위한 기준을 정해야겠죠. 1번 항목을 정리해 보자면 신체 기능 프로그램 계획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데 필수 사항에 맞춰서 그룹별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읽어볼게요. 2번 신체 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평가 방법은 기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기록해 둬야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계획에 따라 주 2회 이상 이렇게 동그라미 칠게요. 제가 왜 계획에 따라에 동그라미 쳤을까요? 계획에 따라라는 말은 계획과 다르면 인정하지 않겠다입니다. 많이 놓치시는 포인트예요. 보통 주 2회만 기억하시거든요. 그런데 평가는 정말 매뉴얼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맞춰서 진행합니다.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제가 평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요양원 평가도 매뉴얼을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그리고 확인 사항이 나오면 항상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감점되거든요. 확인 사항으로는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진행 내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그룹별로 최소 주 한 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라? 아까는 주 2회라고 했는데 뭐지? 라는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그럼 잠깐 여기까지 이번 항목을 요약해 보면 신체 기능 프로그램은 계획서에 따라서 주 2회 실시해야 하는데 그룹별로 주 한 회는 진행해야 한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3번 신체 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 보호자 의견 수렴을 그룹별로 분기별 한 해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 한 해 이상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평가 방법은 기록 똑같습니다. 서류가 있어야 돼요. 포인트는 수급자 보호자의 의견을 그룹별로 분기별 한 해 이상 그리고 그중에 일부를 그룹별로 연 한 해 이상 반영한다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그중에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어르신이 더 좋아하고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항목 같아요. 여기까지 평가 기준을 읽어봤고 채점 기준을 잠깐 볼게요. 이번 요양원 평가 채점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1 번에서 3번 항목 중에 1 번이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아예 0점 이랬거든요. 그런데 2025 년도는 각 항목별로 점수를 줍니다. 예를 들어 3번 항목을 못했다 하더라도 1 번이랑 2번 항목이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총 1.6 점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채점 기준은 과거 평가보다는 더 좋아졌습니다. 지표 적용 기간을 보면 평가 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평가 지표가 신설되거나 변경되면 이렇게 평가 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이라는 문구가 보이거든요. 이 평가 계획 공고가 2024년 12 월에 됐기 때문에 2025년 1 월부터 평가일까지 서류를 보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확인 방법을 읽어 볼게요. 기준 1 번, 2 번. 모든 수급자 신체 기능 상태 가로치고 욕구 사정,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분류하여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아까 평가 기준에 나온 내용이네요. 프로그램 그룹을 나눠야 하는데 욕구 사정이나 위험도 평가에서 기록한 어르신의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분류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체 기능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모든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하는지 확인한다. 이번 항목에서 횟수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짚어주네요. 신체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건 맞는데 모든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모든 이라는 게 나오면 별표 치세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감점이라는 거죠. 밑에 표가 있는데 친절하게도 예시까지 적어 줬습니다. 그룹 A, B 이렇게 두 개인데 각각 한 회씩 해서 총 2회 실시하면 인정한다. 그룹이 A, B, C 총 3 개인데 각각 한 회씩 해서 총 3회 해도 인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만약에 그룹이 3 개인데 A하고 B만 한 회 실시하고 C그룹은 못 했어요. 그럼 총 2 회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평가에서 인정이 될까요? 안 되죠. 총 주 2 회는 충족했지만 C그룹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어르신 주 1회 이상 참여 부분을 충족하지 않아서 감점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저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라는 말이 신경 쓰여요. 분명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평가 매뉴얼은 의미 없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요양원의 프로그램 일지를 보는데 와상 어르신이 다 불참인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 "와상이라 못 움직여서 참여가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르신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양원은 어르신이 와상이면 와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의사를 물어서 진행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이 문구가 바로 그 의미를 내비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룹을 나누라고 하는 거고요. 뭐 어쨌든 모든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부득이하게 참여가 어려우면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고 하니까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원 입원, 외출, 어르신 컨디션 악화 뭐 이런 게 있겠죠. 동일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진행한 경우 그룹별 진행 내용과 내용, 가로치고 수준 및 난이도 이 각 그룹 특성에 맞추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 쉽게 말해서 그룹별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되는데 난이도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건강 체조를 하는데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하고 와상 어르신이 똑같은 체조 동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 일지에 똑같은 건강 체조더라도 각 그룹별로 내용을 다르게 적어야 합니다. 이 부분 많이 감점되시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면 건강 체조를 신체 기능 프로그램에도 하고 여가 활동 프로그램에도 실시하면 중복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신체, 인지, 여가 활동 프로그램끼리 서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없는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기준 3번 그룹별로 분기별 한 해 이상 신체 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확인하고 의견 수렴 결과 내용을 연 한 해 이상 그룹별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아까 평가 기준과 크게 다른 점이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평가 지표를 읽어봤으니 이제 서류를 작성해 봐야겠죠.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제가 만든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우선 신체 프로그램 연간 계획서 먼저 볼게요. 아까 필수 사항에 작성 일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표지에다가 작성 일자 그리고 누가 작성했는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까 목표도 필수 사항이었죠. 그래서 "신체 기능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제 어르신의 신체 기능 상태를 이제 유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봤고요. 그리고 아까 "그룹별로 분류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 이제 그룹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저는 이제 A 그룹, B 그룹 이렇게 나눌 건데 A그룹은 이제 위험도 평가했을 때 팔다리를 이제 모두 움직일 수 있거나 한쪽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자립, 반자립 어르신을 이제 A그룹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 있다라고 한 거고요. B그룹 같은 경우는 위험도 평가 당시 대부분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준와상, 와상 어르신을 이제 B그룹으로 하겠다. 라고 기준을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어르신 이렇게 있다. 이 대상자명을 작성하실 때는요. 아까 작성일자 적었잖아요. 그 작성일자 기준에 계신 어르신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명도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빠뜨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 또 필수 사항으로 횟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진행하는지 그리고 횟수 이렇게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A그룹은 뭐 화요일 날 2 시에서 2시 30분 주 한 회 하겠다. B그룹은 목요일 날 주 한 회 2 시에서 2시 반 30분 하겠다. 이렇게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신체 기능 프로그램을 대체 뭘 운영할 건지를 또 써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작성을 해 봤어요. 저는 튼튼 체조와 음악 체조를 하겠다라고 적어 봤거든요. 근데 그룹별로 아까 다르게 적어야 된다라는 거 저희가 읽었었죠. 그래서 저는 A그룹, B그룹 나눠서 작성을 했습니다. 같은 튼튼 체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A그룹 목표를 보면 "전신을 활용한 체조로 신체 근력을 향상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아 봤고 내용에는 "목, 어깨, 허리, 팔다리 등 전신을 사용하는 동작을 실시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반면에 B그룹은 어떻게 적었냐면 아까 와상, 준와상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목, 어깨, 손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력을 강화하겠다라고 A그룹하고는 좀 다르게 작성을 했죠. 내용도 아까 목표에 맞춰서 일상에 자주 사용되는 근육 위주의 동작을 한다. 그런데 이제 와상 어르신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은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튼튼 체조라 하더라도 A그룹, B그룹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적었죠. 그다음 이제 음악 체조도 똑같습니다. A그룹은 리듬감이랑 상하지 근력을 향상시키겠고 노래 박자에 맞춰서 체조 동작을 따라한다. 근데 이제 전신 위주의 동작을 하겠다. B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신보다는 팔다리 근력을 유지하고 가용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손, 발, 팔다리 위주의 동작을 실시하고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은 직원이 잡고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다르게 적었습니다. 실제 하실 때는 프로그램이 이 두 가지가 아니고 훨씬 더 많으시겠죠? 그래서 계획서는 제가 여기까지 작성을 했는데 일부러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작성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고 길어지면은 보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최대한 보기 쉽도록 간략하게 작성을 했는데 실제 쓰실 때는 훨씬 길어지실 거예요.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그룹이 뭐 3 개인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 보여 드린 예시를 바탕으로 우리 기관만의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럼 아까 주 2회 이상 그리고 그룹별로 주 1회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기록을 할 때는 필수 사항에 맞춰서 일자, 시간, 진행자명, 진행 내용, 그리고 참석자 명단 이렇게 모두 포함시켜서 작성을 해 봤고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획서에 있었던 이 튼튼 체조에 대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을 했는지 좀 추가를 해 봤습니다. A그룹 어르신은 아까 전신을 사용하는 동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제자리 걷기, 허리 돌리기, 뭐 어깨 돌리기, 목 돌리기 이게 다양한 신체 부위를 할 수 있는 동작을 했다라고 작성을 해 봤고요. 참석자 명단도 이제 누구누구 어르신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아까 평가 지표에 "불참한 어르신은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유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되시고요. B그룹도 마찬가지로 튼튼 체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내용을 좀 다르게 썼어요. 계획에서는 B그룹 어르신은 전신보다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뭐 목이나 팔이나 손가락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도 그 A그룹이랑 다르게 주로 손가락 운동, 목 운동, 팔다리 운동만 이렇게 작성을 해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같은 프로그램이더라도 서로 실제 진행한 내용, 난이도가 달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 참석자 명단 이렇게 쭉 작성해 주시고요. 참여 못한 어르신은 왜 못했는지 꼭 사유를 잊지 않고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했어요. 기록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어르신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3번 항목에서. 그래서 작성을 해 봤습니다. A그룹에 대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3 월에 했어요. 그래서 3 월에 이제 어르신한테 물어봤더니 어르신이 리듬 체조 시간에 "윗사람은 직원의 동작이 안 보인다. 잘 안 보여서 불편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저희가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다음 리듬 체조 시간에 3월 18 일이었나 봐요. 이때 뒤에 계신 어르신을 위해서 뒤쪽에도 직원을 배치해서 동작 시범을 보였더니 이제 어르신들이 모두 만족해 했다라고 이렇게 반영 내용을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했냐. 근데 이렇게 뭐 직원을 배치했다 이런 거는 좀 뭐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해당 프로그램 일지에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18일 날 작성한 리듬 체조 프로그램 일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아 저번 시간에 어르신이 "뒷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직원을 뒷자리에도 배치해서 같이 시범을 보였더니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더라.' 이런 내용이 프로그램 일지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 더 예시 들어볼게요. 이제 2 분기 때 6월 달에 이제 어르신 의견을 또 받았는데 이제 리듬 체조에서 또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밴드가 짧대요. 뭔가 이제 밴드를 활용한 체조를 했나 봐요. "밴드가 짧아서 당기기가 힘들고 팔이 너무 아프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리듬 체조 시간에 키가 큰 어르신을 위해서 이제 "긴 밴드도 준비했다. 그리고 키 작은 어르신을 위해서 짧은 밴드도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구입했다면은 이제 구입 영수증을 근거 자료로 첨부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기존 기관에 있었던 거를 이제 잘라서 활용했다라고 한다면은 프로그램 일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겠죠. 6월 24 일에 리듬 체조 프로그램 일지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3 분기 것도 한번 볼까요? 3 분기에 또 어르신 의견을 들었더니 "튼튼 체조 시간에 무릎이 안 좋아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너무 힘들다. 무릎이 너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튼튼 체조 시간에 전신 동작보다는 이제 상체, 하체를 나눠서 이제 진행했다. 전신을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동작보다는. 그랬더니 어르신이 대체적으로 잘하시더라. 근데 혹시나 이제 한쪽 편마비로 따라하기 어르신은 대체 동작을 알려드렸다.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프로그램 일지에다가 기록을 하면 되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4 분기에 또 의견을 들었는데 맨날 똑같은 직원이 매번 하니까 좀 지루한 것 같다. 외부 강사가 해도 재밌을 것 같다. 어르신이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담당 선생님이 함부로 "네, 외부 강사로 진행할게요."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대표님이나 이제 뭐 시설장님이랑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의를 해 보겠다."라서 이제 반영은 당장은 할 수 없지만 "한번 논의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많은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분기별로 받은 의견을 모두 반영한 것처럼 썼거든요. 근데 실제는 반영은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평가관이 인정을 안 해 버리면은 딱 한 개만 작성했을 때 그냥 바로 감점이 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반영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A 그룹만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 실제로는 "그룹별로 쓰라."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 신체 프로그램 그룹이 2 개면은 각 그 2개 그룹별로 이렇게 분기별로 의견 듣고 반영도 각각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기관이 그룹이 3 개다 그러면 각 그 3 개의 그룹별로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체 기능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존 인지 기능 프로그램, 여가 활동 프로그램 지표와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해요. 다만 그 내용이 신체 기능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2025년 1월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린 서식은 국회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할 테니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국회의원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